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진과 장애의 얘기 합종 연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지난 역사를 공부하는가인데 합종 연연책이야말로 동서고금에 다 해당이 되는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린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합종책과 소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로요. 이번 시간에는 장의와 그 나머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의 얘기를 하다가 화시벽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예. 이 시간으로 다시 기약을 했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네, 청나라 회양을 농락을 하고 원래는 이 상어 땅이라는 거는 이게 혹시 우리가 들어본 그 상황. 네, 위나라 네, 상황. 상황한테 네. 이게 원래는 이게 줬던 땅이었는데 네. 이게 뒤에는 이게 또 소진까지 장인까지 땅이 흘러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세치혀로 완전히 그 천하 정세를 좌지우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은 과연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네. 네. 참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우리 사마천 선생은 보시면 소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괜찮게 평가를 했는데 네. 장애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렇게 소진은 육국을 이렇게 합치게 한 거는 지혜가 남달랐다. 네. 지혜가 남달랐다. 그러니까 행한 일들 시간에 악평을 혼자 뒤집어 쓰지 않게. 네. 네. 그 장의가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뒤에 일어서면 앞에 걸 밟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험담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시절에는 아마 소진을 나쁘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천이 저런 기록을 해놨겠죠. 네. 보시면은 장애가 한 일은 소진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공격적이고 뺏어야 되고 모략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일국의 왕을 갖다가 기롱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자신만만했고 또 그죠. 진나라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업고 등에 타고 있으니까요. 뭐 한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협박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죠. 거의 협박이죠. 전부 다. 예. 그래서 더 심했으나 세상에서 소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죽어서 이 사람이 자기 변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장의가 일부러 폭로하면 자신의 설을 보완했고 연행설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뭔가 결국은 연행설이 이긴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사람의 탐욕 앞에서는 그 연행설이 이기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행설이 이겨서 진나라가 청나라를 통일했기 때문이다. 네. 근데 결론은 뭐냐? 이 두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위험하죠. 아니 안 일어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사마천이 봤을 때 심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게 대량 학살이 일어나던 시절이잖아요. 몇십만 명씩 뭐 그렇죠. 묻고 그랬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전쟁으로 전쟁을 막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소진과 장의 합종 연행책 어떤 그 기둥은 간단합니다. 합종 연행책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각각 이제 6나라를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12개 나라에게 왕을 앞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다 적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겹다는 겁니다. 이제 혼돈이 오죠. 네, 혼돈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혹시 다음에 이제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 전국 시대에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잡고 있어야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 네, 개별적인 얘기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것이 전체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그죠? 이해가 쉽죠. 이게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 부분인지를 알아야 전체가 이해가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보시면 이게 이제 260년경에 이 전국 시대. 여기 조그마한 게 우리가 봤던 이 주나라.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주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주나라가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천하를 제패했었는데 이까지 간 거예요, 그죠? 네. 동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렇죠. 동주 시대가 됐고 춘추 전국이 된 거죠. 점점 더 땅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흰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260년까지는 이 주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언제 망했느냐? 255년에 주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네, 5년 사이에 망했네요. 5년 사이에. 네. 그러면 이때 왕은 누구냐 도대체? 예. 바로 이 소양왕이라는 겁니다. 소양왕. 네, 이 사람은 그 혹시 그 미울전 보셨죠? 텔레비 드라마. 네, 본 것 같습니다. 예, 미울전에 보시면은 그 비자랑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인질로 가 있어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소양왕입니다. 네. 예. 선태우라고 기억되네. 그 여자가 그 엄마인가? 네, 예. 아, 그럼 이제 미태우가 모친이고, 네. 모친이죠. 근데 그 사람이 소양왕인데 이 소양왕이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아마 이 나라에 아주 그냥 굴기 작업을 한 거예요, 그죠? 예. 해문안 이제 효공 때부터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 반열에 진시황이 통일을 하기 아주 미끄럼 초석이 확실하게 다져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게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왕이. 그렇죠, 50년, 예. 49년을 있었군요. 예, 그건 뭐 50년 정도 있었는데. 네. 똑똑한 사람이 50년이면 나라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상한 거죠? 근데 뒤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올라가서 며칠 만에 죽습니다. 네. 그 상이 끝나고 난 뒤에 네. 며칠 만에 죽고 이 사람도 진상의 아버지인데 3년 정도 있다 죽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나라는 바로, 네.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면 여기서 일로 바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예. 예. 이 3대 효공과 해문왕, 소양왕이 만들고 다져놓고 기초를 다 해놓고 예. 진시황이 그 덕을 본 거죠. 예. 이 두 사람은 배다른 형제가 네. 되거든요. 네. 예. 그 무왕은 이제 치세 기간이 짧죠. 예. 이게 좋은 훌륭한 사람이 치세 기간이 길수록 그 나라는 좋죠. 번영이 보장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죽는 것도 보면 황당하게 죽습니다. 네. 주나라 가가지고 힘 자랑한다고 그 큰 솥을 그 들다가 네. 그게 깔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네. 예, 근데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은 존재가 그렇게 작게 크지 역사에 않다는 뭐 겁니다. 별로 할 얘기 네. 저기 사건들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진나라는 이분 이 네 사람을 거치면서 강국으로 네. 발전을 하게 되는 네, 겁니다. 통일을 하고 또 예.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 전국 치르기 망한 순서입니다. 네. 이게. 네. 이게 한나라가 제일 먼저 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 한나라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한나라 위나라가 위험하죠. 제대로 일어선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위나라는 그래도 전국시대 초기에 위문훈가 예, 그것도 한번 맞습니다. 그 패권을 잡죠. 예. 근데 이 한나라가 제일 역시 약하고 줏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한나라는 이 땅이 다 거의 다 평지기 때문에 네, 아주 들판을 달려 나가면 네, 그래서 그냥 달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방에도 침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땅도 작고, 네, 땅도 예, 작고 예. 땅이 작고 땅은 평탄하고 산이라도 있어야 땔감이라도 잘 나올 텐데 그죠? 아, 참 근데- 지정학적 위치와 예. 그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나라가 실제로 보면 이 한나라는 항상 이 진나라의 그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한나라가 토목공사를 일으키기 좋아하니까 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공사를 일으키자 네. 해서 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네. 정국이라는 사람. 진나라에 보내서 네. 진나라가 토목공사도 하고 그 돈을 이제 낭비하게 만드는 쓰게. 거죠. 네. 네. 그래서 진나라를 이제 조금 힘을 빼려고 네. 낸 깨가 그런 겁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이 가서 이 수로를 만드는 그게 전국구라는 건데 네. 246년에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한 10년 걸렸답니다. 네. 10년 정도 걸렸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제일 처음 한나라만 230년입니다. 네. 근데 요 제일 마지막에 망한 게 221년, 이거 불과 제나라? 9년밖에 안 됩니다. 네. 9년. 그러면 진나라는 9년 동안에 이 천하를 통일을 한 거네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대대적으로 정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마련됐잖아요. 그렇죠. 길도 있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전국권을 통해 가지고 진나라가 요즘
화면이 그렇죠. 2억 2천만 평이라는 땅을 더 만들게 되고 네, 그죠. 그리고 그럼 수확이 늘고 그 관계 수로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뭐 공사해가지고 네. 농사를 더 잘 짓게 되고 한 얘기가 이 얘기군요. 그 네. 관종 지방 관종 평야가 여기서부터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아주 척박했는데 진나라가 이 전국고 때문에 근데 여기서 길만 만든 게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기존은 네. 아니고 엄청난 거였죠. 근데 여기서 놓은 쌀이 1년에 약 4천만 섬이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국고 하면 그 관계수로 수로만 또랑 따라 생각하시는데 길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걸 봤는데 이 얘기군요. 네. 이게 4천만 섬이면은 이게 섬인데 섬. 이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가마 몇 가마로 따지면 이게 한 6천 가마 정도 됩니다. 6천 가마. 섬이 더 단위가 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1년에 그 진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땅 비옥해지고 넓어지고 식량이 생산되고 그러면 먹고 전쟁할 일만 남았네요. 보시면은 이 9년 동안에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그 해마다 전쟁했다는 겁니다. 해마다 거의. 그렇죠. 해마다 하고 1년에 몇 번도 할 수 있다잖아요. 네. 이 조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진나라가 5번 싸웠다잖아요. 네 번이나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하는데 매일 싸웠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런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벌린 공작이 결국은 자기들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그 사람을 보내서 저 강대국을 피폐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죠? 사람을 보내서 대려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려 이익을 주고 자신의 화살로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쭉 이렇게 나라가 망한 순서가 있는데 보면은 제일 아까운 게 이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문호라는 사람이 거기 있네요. 예, 정말 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전국 시대 최초의 웅이 됐죠. 강국으로 또 오르게 됩니다. 위문호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요 뒤에 나온 사람이 무후.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해왕인데 해왕. 우리 그 명자에 보시면은 그 양해왕 나오잖아요. 양해왕 그 사람이 이분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분인데 왜 이것도 위나라가 양나라로 바뀌었냐? 네. 수도가 여기다 일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네, 진나라 때문에 대량으로. 네. 그래서 잠시 양나라를 했다가 다시 뒤에 이제 위나라로 다시 중간에 잠깐.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을 찾았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이익을 주려고 이익을 주려고 이 노인께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문후 다음에 무후 다음에 해왕인데 원래 위해왕인데 잠깐 명칭이 양해왕으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위나라는 정말 전국시대 초기에는 강국이었습니다. 강국이었는데 땅도 그렇게 좁지 않죠. 위나라는. 그렇죠. 좁지 않고 그래서 강국인데 이 두 분의 전투로 거의 이제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죠? 계릉 마릉 특히 마릉 전투에서 마무리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릉 전투 그 유명한 손빈하고 박년. 박년. 이거 뭐 저도 옛날에 그 고용이 그런 열국지를 보면 참 재미있었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에게는 아주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죠? 손빈하고 박년은 같이 동문수학했는데 박년이 먼저 출세하고 있다가 손빈을 불러들였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정적이 될까봐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뭐 다리 무릎 아래를 잘라버렸는데 그걸 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책에는 그런 이게 손모가 남기는 손자병법을 가지기 위해서 무릎 아래만 잘라버렸다 하는데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 제나라의 전기라는 사람입니다. 전기. 그 사람이 구해서 제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계릉 전투 처음에 계릉 전투가 있고 마릉 전투에서 그 유명한 감조지개. 아궁이 수를 줄인다. 그렇습니다. 첫날은 10만 개에서 그 다음날 5만 개. 그 다음날 3만 개를 해서 이 박년이
야 이게 얘들 지금 다 도망가고 있네. 네, 병사들이 도망병이 많아졌다. 병사들이 네. 이렇게 사기가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추격하게 만드는 그런 계책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꼴짜기로 추격을 했더니 꼴짜기가 나무에 하나 서 있고 네. 그 나무에 이제 글이 적혀 있다 그러죠. 예. 여기서 뭐 방연이 죽으리라. 그래서 밤이 돼서 그 글을 보려고 불을 켰더만 거기 보니까 방년 저기서 죽다. 네. 손빈이 쓰다. 네. 그 순간에 1만 명의 궁수가 하루 쐈다 그러죠. 그 자리로. 그렇죠. 예. 네,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위나라는 막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나라는 또 이 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옥이라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결국은 초나라 가가지고 초나라에서 죽게 되는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오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네. 오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오기. 그 유명한 아니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 좀 오기가 대단한 면이 많더라고요. 오자병법의 저자인데 네. 이 사람만 있었어도 위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 위나라는 오기를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 네. 예. 그 두 개 그렇죠. 네. 때문에 위나라는 인재를 놓친 거예요. 인재를 네. 놓쳤죠. 그래서 이 오기가 인간의 도리를 버리고 연저지인을 했다. 인간의 도리를 버렸다는 게 아시죠? 이게 네. 정자 밑에서 공부할 때 네. 공부를 했는데 그때 모친상을 예, 모친상을 당했어요. 당했죠. 그랬는데 안 가죠. 이 오기는 공부하느냐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가 또 효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추방 이제 네. 파문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엄마가 죽은데도 안 가느냐 네. 이런. 근데 나중에 끝끝내 출세하고 나서도 고향에 가서도 안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신에 네. 전쟁터 나가면은 쫄병들의 그 상처를 갖다가 등창이 그러니까 저 네. 등창 젖자죠. 등창이 났는데 그러니까 상처가 덧나고 네. 그러면 그걸 입으로 다 그냥 빨아주고 그랬답니다. 빨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통곡한 어머니가 있다는 그런 그렇죠. 또 좀 네. 재밌는 얘기도 있죠. 네. 이 얘기 고사성어에 나오죠. 네. 왜 우느냐 하니까 장군이 저렇게 자유했는데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겠느냐. 그렇죠. 목숨을 네 어디다 아버지도 홀라. 그랬다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도리는 버렸다고 하는데 그 군사 영병술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원래 사랑 그 목적 의식. 예, 목적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랑을 보고 네. 연저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기는 위나라에서 나가지고 벼슬은 또 제나라에서도 하고 다시 또 위나라로 돌아와 재상도 하다 또 초나라로 가가지고 변법을 실시하다가 실패하는 거 381년에. 네. 실패하는데.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국 역사에도 변법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네. 유명한 왕안석의 변법. 그렇죠. 그다음에 청나라 말기에 광서제 네. 있는데 변법을 한 사람치고 끝이 예. 좋은 사람이 상황이 별로 그 대표적이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 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네. 보시면은 이 이전이라는 겁니다. 이 이전 진표공이. 네. 근데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진나라는 이 중국 역사에 그렇게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다는 그렇죠. 겁니다. 없었죠. 변방의 오랑캐였어요. 변명 네. 오랑캐로 취급을 하고 뭐이 제국에 잘 깨워주지 않았다는 회의를 하더라도 네. 예, 그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위나라하고 이 제나라가 잘 나가는 그런 시기지. 그렇죠. 이 진나라는 거의 존재 가치가 없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가 죽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변법을 실패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마릉 전투에서 이 위나라가 패하면서 진나라가 중국 역사에 큰 축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뚜렷이 이제 그 네. 세력이 드러나게 되는 이 거죠. 마릉 전투가 342년인데 네. 342년이면은 딱 요때입니다. 효공 네. 때. 그 상황의 변법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그때 그렇죠. 상황의 변법으로 확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는 변법으로 확 일어섰는데 네. 옆에 있던 위나라가 확 죽으니까 네. 위나라 땅을 일부분을 싹 그렇죠. 차지해버리는 가져. 거죠. 저 그냥 네. 그 진나라는 그냥 땅 달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안 주면 간다, 쳐들어간다 이러면서. 그 땅이 중요하죠. 옛날에는. 네, 그렇죠. 옛날에 땅이 네.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나라가 유명한 조나라. 네. 조나라는 또 여기 있는 나라인데 네. 이건 엄청난 실제로 이 준추 이 전국 시대에 네. 큰 나라라고는 이 진나라, 네. 조나라, 제나라.
초나라. 초나라. 예. 이 네 개가 그렇죠. 나머지 세 개는 그렇게 일단 큰 땅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재들도 많고 존재감이 땅이 그렇게, 있으면서 또 이게 뭐 자산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존재감이 지는 없는 치고 나가면서 점점 넓힌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조나라 같은 경우는 그 조나라 이제 그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네. 아주 또 이 위문을 못지않은 또 참, 저 나라에도 분이었습니다. 훌륭한 뭐 임금도 왕도 신하들도 네.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호복 이렇게 옛날에는 옷이 되게 길었답니다. 넓고. 네, 길고 이렇게 치마 상자 네. 썼잖아요. 근데 이제 호복 기사 해가지고 복장을 간편하게 네. 오랑캐 복장처럼. 복장 해고 처음으로 이 기마 전술을 도입을 했답니다. 중국에. 네, 그래서 중국의 기마전은 저 조나라 때, 네. 저 무령왕 이때가 그 처음일 것이다 하고 역사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나라는 260년 이 장평 전투라 유명한 전투에서 망하고 난 그렇죠. 뒤에 네. 다시는 일어서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그럼 260년이면 장평 전투는 누구냐면은 여기 서양왕입니다. 네, 서양왕이 보면 참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장평 전투가 50년이나 있었잖아요. 네. 나라를 넓히면서 50년이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유명하죠. 이 40만 명을 땅에 파묻어 버렸다 그러죠. 하룻밤 사이에. 네, 네, 예, 그게 그 당시에 아무리 조나라가 강국이라도 40만 명을 갖다가 그런 장정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다시 일어설 수가 없죠. 예. 이 장평 전투 때 이제 40만 명을 잡았잖아요. 네. 45만 명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진나라로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포로들인 거예요. 돌려보내면 또 적군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해서 15세 이하는 살려줬다고 그러는데 15세 이하가 기록에는 24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장정들을 다 잃었으니 저 나라의 인적 자원이 다 없어진 그렇죠. 거죠.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조나라하고 진나라가 싸울 때 네 번이나 싸울 때 나오는 게 유명한 이 기전파목. 네, 이거는 우리 그 천자문에 보면 나옵니다. 천자문. 네, 네, 맞아요. 예, 천자문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기전파목. 네, 이거는 용군체정해서 용군체정. 바로 뒤에 이제 용군체정이 나오는데 네.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거 기는 백기, 네, 그다음 이거는 왕전, 왕전, 그다음에 연파, 네, 그다음에 이목, 이목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네 사람이 전국 시대 최고의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은 보면은 진나라, 네, 두 사람은 조나라. 조나라. 그만큼 예. 조나라가 그리고 막강했다는 이렇게 거죠. 뭐 백기랑 연파랑 대치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나라가 그렇게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장흥전투 지는 바람에 모든 백성을 잃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네. 다시 차출할 사람들도 없고 장정을 일단 그 산업 인력들을 다 잃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전국 시대가 이렇게 막 얽혀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이제 이게 화시벽이 빠져 있는데 화시벽.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화시벽. 했는데 네, 네. 화시벽이 이게 빠져 있는데 장이한테 네. 장이가 처음에 출사하기 전에 초나라에 있을 때 이 네. 화시벽을 훔친 사람으로 오인 받았죠. 네. 받아가지고 죽도록 두드려만 초나라 먹고. 지상집 잔치에 갔다가 네. 그 이제 잔치를 즐기는데 이렇게 한눈 파는 일이 생겼어요. 연못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물고기가 바람에. 튀어오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쏠렸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요. 그 장이가 거기서 가장 초라했답니다. 그래서 무시했죠. 네. 그래서 장이가 범인으로 몰려서 죽도록 맞았죠. 예.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팻말이 유명한 이 말입니다. 이제 부인이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런 꼴을 당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내 혀는 남아 있느냐? 네. 혀만 있으면 됐다. 내 혀를 봐 시오설 내 혀를 봐라 아직도 있느냐 이랬다고 해요. 혀만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세치의 얘기도 나왔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화시벽인데, 근데 이 화시벽을 갖다가 유명한 게 또 화시벽이 또 왜 이때 나왔는가 하면은 화시벽이 나중에 이제 흐르고 흘러가지고 결국은 이 조나라 해문왕 한테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조나라 똑같은 해문왕인데 이건 진나라고 조나라도 해문왕이 있는데 해문왕이 완벽 얘기. 예,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네. 서양왕이 야 성을 15개 줄게. 네. 이거 바꾸자. 그렇죠. 예. 이게 그래놓고.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인상녀 아닙니까? 인상녀. 네. 인상녀. 그 인상녀가 그 화시벽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보존을 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또 유명한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기죠. 네. 예, 완벽기. 완벽하게 그 조나라로 회곡을 돌아갔다. 돌려갖고 왔다. 네. 저 나라에 이제 다시 가져왔다. 네. 돌아가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먼저 보내고 막 그랬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 보시면은 불과 몇 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역사가. 예. 그게 해문왕 때부터 시작하면 해문왕 때부터 진시황까지. 진시황이 221년에 통일을 했으니까 네. 약 110년밖에 안 된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 동안에 파란 동탕의 시대였던 거예요. 네. 110년 동안 진나라는 칼을 갈고 갈아서 천하를 얻겠다는 그 야망을 결국은 실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느끼는 게 야, 이렇게 뛰어난 왕들이 이렇게 추구를 하면은 네, 안 될 그렇죠. 게 없구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 지도자를 보잘 인재가 또 있어야 네. 되겠죠. 그러면 아마 반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해주시죠. 네. 그래서 합종윤행의 허실은 뭐냐? 네. 결국 인간의 이익이 기본인데 네. 이익의 기본을 두고 쌓는 협정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익을 쫓는 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네. 모르니까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도 생각나죠. 네. 네. 우리는 이 미국과 중국이 있으면은 네. 중국이 새롭게 들고 나오는 이 신연행책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이거는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교 전략가들이 이런 정책적인 거를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들도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긴 이야기를 100년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100년의 얘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게 돼서 일단 송구스럽고요.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합종연행책 예. 소진장애 또 그다음에 그 6나라 7나라죠. 7나라의 얘기를 이제 잠시 듣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